네,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페라리의 8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한 신형 스포츠카 F8 트리뷰토를 만나러 왔는데요. 여기 장소는 제이 그랜하우스고요. 이제 들어가서 제품을 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앞에 페라리의 그 다른 차종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 이유는 지금 이 모델과 이 모델이 지금 신차 발표를 하는 F8 트리뷰토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모델이 이제 직전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그 전 모델입니다. 네, 이 차 잘 봐두세요.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 F8 트리뷰토 코리아 프리미엄 미디어 행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F8 트리뷰토는 드라이빙의 즐거움과 스포티함의 상징인 8기통 미드리어 엔진 페라리의 개별을 잇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올해 엔진 대상 수상에 빛나는 페라리 8기통 엔진이 만들어내는 비교 불가능한 퍼포먼스, 그리고 F1 레이싱 경험을 집대성한 최첨단 공기역학 기술은 더욱 진화된 스피드와 주행감을 보유한 새로운 8기통 엔진을 탄생시켰습니다. Now the name of this car, F8 Tributo, pays homage to both the model's uncompromising layout and to the engine that powers it. 네, 드디어 현장에서 F8 트리뷰토가 공개가 됐는데요. 한번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이미 공개가 됐었죠. 이 모델은 아까 밖에서 보고 온 모델 488 GTB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된 상태고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지만 또 많은 부분이 또 바뀌었죠. 일단 외관상으로는 공기역학적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됐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출력을 보더라도 한 72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78.5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제로백이 2.9 정도로 굉장히 또 향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차체 자체가 또 한 40kg 정도 가벼워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버무려져서 굉장히 좀 주행 능력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외관적인 변화를 놓고 봤을 때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일단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S 덕트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양갈래로 바람이 이렇게 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쪽에서 바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넣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조금 세로형에 가까웠었죠. 근데 지금 이게 가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가 가로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이제 공기가 또 통할 수 있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공기 역학을 위해서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카본 소재가 또 많이 쓰이는데, 요 아랫부분에 이제 범퍼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조금 이제 단조로운 형태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좀 더 입체적으로 안이 이렇게 깊숙하게 좀 파여진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이 카본 놀이, 카본을 정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더 넓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다 카본이고요. 경량화 플라스틱을 범퍼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카본이고요. 네,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 안에 보시면 이제 타공으로 된 브레이크가 또 보이죠. 그리고 이제 페라리의 상징과도 같은 이 엠블럼이 여기에 이렇게 선명하게 색깔까지 넣어서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같이 엠블럼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시선을 또 사로잡기도 하고, 또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엠블럼을 넣기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페라리는 정말 당당한 거죠. 네, 휠 얘기를 한번 다시 하자면,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정직하고 균일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람개비 같은 형태로 좀 바람이 좀 많이 굴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또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본 소재가 되게 많이 쓰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무광의 좀 밝은색 톤으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잘 어울리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나름 카본의 짙은 색상과는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옆쪽 라인을 보셔도 이게 공기 역학적인 흐름을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이게 기존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자인을 한 형태인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카본입니다. 카본 소재가 정말 많죠. 그리고 도어 손잡이는 다소 낮은 위치에 달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차체가 굉장히 또 낮고, 또 그런 낮은 차체에서 오는 또 스피디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엔진 스크린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도 공기 역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위에 이제 3개 정도의 홈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바람을 예전보다 더 잘 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 거의 카본 동산이 이렇게 꾸며져 있죠. 원래 이 엔진 덮개 같은 요 안쪽에 보이는 엔진 덮개 같은 경우는 보통 페라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간색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카본 옵션으로 해서 그 빨간색조차 카본의 밀려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빨간색을 아마 알루미늄으로 된 빨간색 그 커버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조차 없는 거의 완전히 카본으로 둘러싸이다시피 한 이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카본이 많이 쓰면 그만큼 또 경량화적인 부분에선 더 좋으니까요. 감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후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카본 파이버 소재의 리어 스포일러가 이만큼 더 늘어난 형태로 적용이 됐고요. 아까 전면에 S덕트를 설명을 했었는데, S덕트가 그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공기 역학 성능이 10% 정도가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아까 전면에 S덕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해요. 다른 이제 전체적인 부분의 요소가 섞여서 그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또 많이 끌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리어 램프가 원래는 하나였죠. 리어 램프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듀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리어 램프가 하나일 때 이쪽에 몰딩이 있었는데 그 몰딩 부분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공기 흐름상 좀 더 아래에 있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더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카본으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통과하는 지점이 카메라에는 지금 안 잡힌 공간도 되게 많을 텐데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바람이 굉장히 잘 통하게 디자인된 형태고요. 내부 착자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데도 정말 이거는 운전자를 위해서 딱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콕핏형 시트죠. 정말 몸을 이렇게 확 잡아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앉자마자 느껴질 정도의 어떤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자인적으로 가장 또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스티어링 휠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름도 줄었고 두께도 얇아졌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납작해진 형태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렸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 D컵 부분이 다리와의 공간을 조금 더 벌려준다는 느낌이 있네요. 아래쪽이 이제 좀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락션이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한 요쯤 있었었는데 요게 다시 이제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표시가 있죠. 이게 스포츠카에서 보통 운전할 때 다른 방해 요소가 없이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는데 포인트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여기 안에도 이제 스위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정도로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게 하고 손의 움직임을 여기서 핸들에서 이렇게 자주 떼는 걸 지양하는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클렉션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왔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용적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페라리를 타시는 분들이 페라리만 타시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운전을 하는 도중에 긴급하게 이렇게 눌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기 있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페라리에서는 이제 잘 안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음성 인식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뭔가 주행에만 특화되어 있던 차량에서 다소 이제 생활적인 어떤 그런 편의성도 조금은 이제 눈길을 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들 안에서 다른 자잘한 일 때문에 손을 떼는 일이 없이 그냥 여기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엔진 버튼도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서스펜션적인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을 했을 때 좀 더 단단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원래가 항상 단단한 세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일상 주행이나 이런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모드 다이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와이퍼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다이얼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조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패드 시프트가 있죠. 여기 기어 박스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어 노브가 없는 형태입니다. 오토로 맞춰진 상태에서 아마 이 패드 시프트로 1단을 넣고 출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놓고 보면 정말 카본 천국이죠. 이게 카본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급감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기껏 이제 비싼 돈 주고 사신 분들이 이런 고급감을 좀 더는데 이제 돈을 아낄 이유는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제 카본 옵션을 이렇게 크게 넣을 수 있게 해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가가 좀 비싸죠. 이 카본을 아마 이렇게 다 두르고 나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뭐 휙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바뀐 부분이 송풍구가 제트기 엔진 형태의 모양으로 또 바뀌었죠.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카본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도 이제 7인치로 전보다 커지기도 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적인 성능도 향상이 됐습니다.